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부부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저희가 이제 치과의사 부부다 보니까 치과의사로서 이제 사는 삶, 보통 이제 치과의사는 개원을 해서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한 몇 퍼센트가 하나요, 개원을?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다 개원을 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 병원을 꾸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막 길에 다니면 치과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건물마다 다 치과가 맞아요. 있고,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일반인들이 보기 좀 힘든 그런 면들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하고 네. 어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지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뭐 치과 의사로서 이런 점이 좋다, 그거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치과의사로서 좋은 점은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할머니를 치료했을 때 굉장히 뭐 여기가 부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했던 할머니를 치료를 했는데, 뭐 제가 배웠던 이제 그런 기술로 치료했을 때 할머니가 나아서 선물도 주시면서 감사한 표현을 할 때, 그래도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일도 있거나 특별히 그냥 사무적인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또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이런 느낌? 뿌듯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뭐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정년이 없다? 치과의사가 사실은 손 떨지만 않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해진 정년은 없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걸 좀 끝까지 할 수 있는? 자기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보통은 거의 못할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또 하나 장점은, 보통 이제 개원이들의 삶은 내가 사장이고 오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위에서 누군가 나한테 지시를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회사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고충을 들으면 대충 어떤 느낌이겠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런 점은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있죠? 사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고지식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치과의사 치과 일이.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신경을 쓰고 노력한 만큼 그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그만큼 좀 뿌듯하기도 하고 더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감이 있다? 그렇죠. 뭐 기술을 연마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지식을 연마하는, 둘 다 이제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공부에 손을 놓으면 안 되고, 뭔가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본인이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살죠. 사실은 이제 치과의사 하다 보면 어느 일이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들지만 사실 굉장히 몸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 이외로 세미나나 이런 걸 듣게 되는데, 평소에 평일날 일하고 너무 힘들지만 또 주말에 맞춰서 아침 8시, 9시 이렇게 가면은 다 와 있어요. 그만큼 치과의사들이 되게 다른 직종들도 다 그러시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부지런하다고 해야 되나? 성향이? 되게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일단은 이제 회사원들 보면은 부부 같은 경우는 주말 부부인 경우도 있고, 직장의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회사를 출근해야 되고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치과를 하다 보면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쵸. 본인이 이제 원하는,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면은 그 근방에 이제 어디서든 이제 치과를 개원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디에 이제 어느 지방에 어느 지역에 개원을 하면 대박이 나고 어디 개원을 하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사실 다 포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 그런 거를 결정해서, 저희도 그렇게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이동의 자유가, 대신에 이제 한번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동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에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쵸?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죠. 왜냐하면 이제 아픈 환자들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진료 외적인 거에서 서로 트러블이 생겨버리면 진료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실 감정노동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서비스직이 그렇긴 하겠지만, 이 치과에서도 서비스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그 환자들 이제 치통이 굉장히 우리 사실 심하잖아요.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 결과만 좋아서는 안 되고 통틀어서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도 조금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점점 이제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점점 이제 모든 업종이 서비스 마인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치과도 마찬가지로 환자를 대할 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뭐 아픈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뭐 경청을 해야 되고 자기가 성향에 맞으면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신체를 쓰는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드는 측면이 있죠. 결국은 몸으로 때우는 노동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목도 아프고 뭐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 앉아서 이렇게 힘들게 허리를 구부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많이 힘이 좀 들기도 하죠. 그렇죠. 매일 앉아서 이제 고개 숙구린 다음 굉장히 작은 그 입안에 하나에 집중해서 신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고, 저는 이제 소아치과다 보니까 항상 그 아기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치과를 좀 많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저녁에는 엄청 너무 지쳐있는 에너지 소비가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소아치과 별개로 이제 기본적으로 치과 의사들이 몸을 계속 움직여서 하는 그런 신체적인 노동 측면에서도 이걸 평생 하기에 좀 힘든 측면이 있다. 그렇죠. 몸이 따라줘야지 그렇죠.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운동도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단점이 치과 의사분들을 생각하면 사람을 치료하고 뭐 이런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치과는 대부분의 사람이 개원을 해서 치과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든 게 경영적인 스트레스죠. 사업을 해야 되고 경영을 뭔가 알아야 되고 직원도 잘 다뤄야 되고 진료에만 신경 쓸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직원분이 한 명 나간다, 뭐 경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 치과가 뭐 고장이 나고 이런 거를 다 원장이 다 알아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저는 사실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뭐 경영까지 할 거라고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고, 그냥 뭐 치과에서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진료를 할 것이다 뭐 그런 것만 상상했지, 지금도 개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신경 쓰게 될 거는 깊이 생각하진 못했는데, 이제 아마 경영적인 측면을 빼놓고 이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학생 때도. 그렇죠. 실제로 뭐 진료 외적인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업 수완이 있거나 경영적으로 뭔가 특화된 분들한테는 좋은 직업이지만, 그게 아니고 뭐 그냥 공부만 나는 잘하시거나 그러면은 손만 좋거나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분들이 많아서 단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주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감정 노동, 거기에다가 경영 스트레스까지 해서 우울증 같이 겪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안 좋은 일이 오게 되면은 뭐 경영적으로도 어렵고 뭐 진료적으로도 환자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우울해 하시는 분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디옥쌤은 나중에 아기가 생긴다, 아들, 딸이 생겼는데 치과 의사가 하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들이라면 자기가 원하고 할 수 있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종합해봤을 때. 그리고 딸이라면은 제가 이제 고생을 해봐서 그런지 그냥 편한 직업을 택하게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성격도 중요한 게, 치과라는 게 이제 혼자 그냥 원장실에 혼자 있으면서 그냥 진료만 하면은 된다 생각해서 뭐 회사원들처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치과 의사를 선택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직원들이랑도 잘 통해야 되고 환자들이랑도 더 잘 통하려면 더 이제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내 자식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성격이면은 충분히 권할 것 같아요. 어떠시죠? 저는 사실은 뭐 본인의 정말 이제 확고한 의지가 있고 하고 싶다 이러면 뭐 굳이 뜯어말릴 생각은 없는데, 뭐 또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 뭐 엄청 강추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본인의 뜻에 맡길 것 같긴 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제 치과 의사로서의 직업이 만족스럽긴 하거든요. 제 성향과 지금 잘 맞고 있어요. 좀 적응을 잘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쨌든 다른 직업도 막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뭐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추천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치과 의사가 뭐 꿈인 사람도 있고 목표로 하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치과 의사라는 게 보이는 거 외적인 부분에 개원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놓칠 수 있는 장단점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네, 마지막으로 뭐 조언 한마디씩 해줄까요? 누구한테? 그 이제 치과 의사를 꿈꾸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좀.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이제 꿈꾸게 되면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이제 성향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부지런하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발전해야 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직업이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치과 의사를 꿈꾼다면 사실 치과 의사로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의 어떤 키라고 본다면 어떠한 것만 특화돼서 잘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성격이나 뭐 공부나 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어느 정도 중상위권인 사람들한테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어떤 것만 잘하고 어떤 건 좀 모자라다 뭐 이러면은 좀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그냥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뭐 둥글둥글한 네, 맞는 거. 그런 이제 본인이 그렇다는 건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특별히 잘하고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 다 그냥 적당히 하는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다. 치과 의사에 적합하니까 뭔가 이제 치과 의사를 생각하고 꿈꾸는 분들은 내 성향이 어떤지를 좀 더 파악해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면 네. 좋지 않을까요? 네. 다음에도 이제 치과 의사로서 뭐 어떤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주제를 정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